안녕하세요, 주말남입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베트남이랑 태국 중에서 어디가 더 여행 가기 좋냐, 어디가 더 살기 좋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취향을 여쭤보는 분들도 계실 테고, 뭐 시간을 쪼개서 여행을 한 번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좀 신중하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어디 카페 같은 데 가서 얘기를 하시죠. 근데 제가 사실 지금 이 스레빠가 제가 진짜 맨날 신고 다니는 스레빠인데, cô ơi, có giống nhau cái này? Đúng rồi, zebra. Leather. Leather. Yeah, okay. Fake leather. Fake leather. Fake leather. Có hả? Có? Có. có. Okay, inside. Inside. Inside 갑시다. Dạ, inside. 아, Hài hoài, thích hài hoài. Ôi trời, hài hoài này. Hài hoài, ok. Hài hoài. Giống. Đó, đẹp. Đẹp trai luôn. 아니 뭐 비슷하긴 한데 약간 할아버지 색깔이야. 블랙 있나? 블랙? Black hả? 어. Black đây. Nè, black hài hoài. 아, 저것도 약간 외할아버지 집에 있는 디자인인데, 이 보시면은 묘하게 그 할아버지 냄새가 풍기는. 잠깐. 아, 이거 khác nhau. 오케이. Khác nhau. Black. 오케이. Hài hoài. Còn nấu đi. Nấu còn. 사실 없을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런 집에도 또 예기치 못하게 하나씩 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역시나였습니다. 스레빠는 저쪽에 이제 사이공 스퀘어 거길 가거나, 정 없으면은 그냥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자라라든가 H&M 거기서 조금 비싸더라도 디자인 된 걸로 사야지 안 되겠어요. 지난번에 이쪽 골목 지나치다가 나름 괜찮은 카페 하나 찾아놓은 게 있거든요. 이쪽 골목인데 느낌 있죠? 좀 푸릇푸릇한 게. 여기 칠카페, 여기에서 앉겠습니다. 여기 2층도 있나? Is there second floor, this cafe? No? A small garden. Small garden? Oh, garden is would be good. That is small. Okay, thank you. 아주 작은 요만큼이네요, 요만큼. 아, 여기도 괜찮은데. Only two table here? Yeah, only two people. 아, 아쉽네요. 2개밖에 없어요, 테이블이. 와우, are you architect? No, just not. We have learning in the future. 좋은 자리가 다 뺏겼어요, 사실. 여기도 좋아요, 자리가. 근데 여기서 영상 찍으면은 거의 죽습니다, 죽어. 아, 여기다, 여기, 오케이. 여기 완전 핫플이네. 지난번에 왔을 때 거의 뭐 사람 하나도 없어가지고 역시 변두리에 있는 그냥 카페구나 했는데, 가격은 거 늦감? Yes, it's an orange juice. 야, 오렌지 주스. 한 번 더 컨펌을 해야 하거든. 이뜸. 어쨌든 베트남과 태국 중에서 어디가 더 여행 가기 좋냐, 어디가 더 살기 좋냐, 이 질문 자체가 명확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완벽하게 취향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좀 여러 섹터로 쪼개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음식, 치안, 위생, 놀거리, 연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가장 먼저 음식부터도 벌써 취향 문제긴 한데, 이렇게 또 항상 뭐가 불편하신 분들은 벌써부터 이제 그거 아닌데 또 장전하고 계시거든요. 벌써 장전하고 있어. 제 경험을 통한 아주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태국은 돼지고기 요리가 비교적 많았고 맛있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취향으로 까이빙, 무빙 이런 어떤 꼬치류 이런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러니까 어느 숙소를 가건 다 꼬세권이었거든요. 도보 5분 거리, 10분 거리에 항상 꼬치집이 있었어요. 베트남에서 그런 꼬치류를 먹으려면 특정 식당을 찾아가거나 야시장 정도는 찾아가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베트남의 길거리 가다 보면은 이제 리어카인데 꼬치가 잔뜩 있어.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다 어묵이야, 어묵, 소시지, 메추리알 꽤 넣은 거거든요. 그걸 주문하면은 이렇게 구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 뽑아가지고 기름에 튀겨서 줍니다. 거기다가 소스는 칠리 소스를 주는데 그 여기 베트남 칠리 소스가 여기만의 맛이 있어요. 저는 칠리 소스 딱 하면은 스윗 칠리 소스의 맛을 상상하고 원하는데 여기는 거기에서 단맛을 쏙 뺐어요. 주황 색깔의 색깔도 주황 색깔. 아무튼 저한테는 조금 아쉬운 맛. 그래서 베트남 분들은 감자튀김도 그 소스에다가 찍어 먹는데 신기해요. 태국 꼬치들에 발라져 나오는 소스들이 정말 제 취향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태국 꼬세권에 있는 그 꼬치집들에 가면은 웬만해서는 찰밥, 카오니오를 파는데 그거랑 같이 먹으면 그냥 이제 베트남은 문보회, 퍼버, 버커, 버네, 버가 소고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소고기류의 요리들이 굉장히 발달했고 많이 판다. 그리고 밥류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면 요리들이 굉장히 발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태국에서 50m 간격마다 꼬치집이 있다 치면은 여기는 50m 간격마다 면 요리집이 있어요. 뭐 쌀국수가 됐건 후티우가 됐건 문보회가 됐건 면집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느낀 거 해산물집이 유독 많아요. 오시, 옥 해가지고 이게 조개류 뭐 그런 뜻인데 간판에 옥자가 들어간 건 대부분 해산물집이에요. 이 해산물집들을 밤과 새벽에 많이 볼 수 있는데 밤이나 새벽에 길 걷고 있는데 뭐 삥똥삥똥 여기 베트남 스타일 클럽 음악 틀어놓고 막 사람들 모여 있으면은 10종 팔고 해산물집. 그러니까 여기 문화가 밤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산물집에서 맥주 한잔 하는 게 문화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프랑스 식민지였던 역사가 있어서 이 바게트 빵이 이곳의 식문화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정말 많은 메뉴에 이 바게트 빵이 들어갑니다. 맘미라고 해가지고 사실 제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양 국가의 모든 음식들을 다 잘 먹어요. 좋아하고. 그래서 정말 고르기 어렵지만 둘 중에 하나만 꼭 골라야 한다면 저는 태국 음식 쪽이 조금 더 입맛에 맞는다. 조금 더. 왜냐면은 저는 면보다는 밥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꼬치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저 지금 배가 굉장히 고프거든요. 그래서 이거 촬영하고 나서 뭘 먹을까 이렇게 쓱 둘러보면서 왔는데 면집만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뭐 그 다음으로는 치안. 두 나라 모두 매우 안전합니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강력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0에 수렴한다. 가끔씩 뉴스에서 나오는 태국의 뭐 드럼통 살인, 베트남의 토막 살인 이런 것들은 진짜 그냥 너무 낮은 확률이라 이거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너무 억지입니다. 억지. 일반 관광객으로 놀러 와가지고 이런 일에 휘말릴 확률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봐야 돼요. 두 나라 모두 새벽부터 아침까지 편안하게 나가서 걸어다니고 돌아다닐 수 있는 안전한 치안 상태였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다만 소매치기 이쪽에서는 좀 갈립니다. 베트남이 소매치기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저도 한번 당했었고 랄부치기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여기 첨부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날치기가 많아가지고 날치기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은 이게 당할 확률이 얼마나 높냐, 엄청 많이 높지는 않아요. 제가 3년 살면서 한 번 당해봤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핸드폰 들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진짜 운이 굉장히 나빠야지만 당하긴 하는데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거리라든가 유명한 관광지 그런 데서는 확실히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가끔씩 보면은 도저히 날치기범이 안 새벽하고는 못 베길 만큼 못 참게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나 가장 많은 경우가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뒷주머니 이렇게 보이게 이런 거는 사실 그냥 제발 가져가 달라고 광고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게다가 요즘 폰이 워낙에 크고 길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쏙 빼가기 좋아요. 길에서 보실 때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두 손으로 감싸서 이렇게 하시고 날치기범들이 기가 막히게 최신 폰, 프리미엄 폰들만 훔쳐갑니다. 한 100m 밖에서도 대번 알아봐요. 이게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그런 프리미엄 폰인지 싸구리 보급폰인지 귀신같이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대기급은 얘네도 쳐다도 안 봅니다. 뭐 여행 다니실 때만 들고 다니는 서브폰을 들고 다니는 것도 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 소매치기 말고는 두 나라 모두 안전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위생은
이거는 사실 그 나라의 경제 규모,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냐, 요거에 따라서 갈린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태국이 베트남보다는 경제 규모가 훨씬 크고 좀 더 발전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생이 이쪽이 더 좋다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태국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로컬 골목길로 가면은 길거리에서 쥐도 보이고 바퀴벌레도 보이고 합니다. 하지만 쥐와 어떤 이런 바퀴벌레 이런 것들의 출몰 빈도, 그게 베트남이 훨씬 높긴 하죠. 하지만 번화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두 나라 모두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방콕의 시내 중심 그리고 호치민의 시내 중심 둘 다 그냥 화려해요. 깔끔합니다. 베트남, 태국을 아예 안 와보신 분들은 여기를 무슨 그런 시골 동네 떠올리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런 분들이 와보면은 진짜 깜짝 놀라요. 정말 화려하고 깔끔합니다. 저도 맨 처음으로 태국, 베트남에 왔을 때 와, 엄청 놀랐거든요. 제가 상상했던 거랑은 다르게 너무 발전된 모습이라서, 예, 십몇 년 전에 왔었는데 그때는 정말 유튜브 같은 것도 그렇게 많이 보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그랬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냥 시내에서 숙소 잡아서 시내에서만 노시는 분들은 큰 걱정 없이 깔끔하게 여행하실 수가 있고, 저처럼 외곽이나 로컬로 들어오게 되면은 식당들의 위생 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칼이나 식기 같은 거를 저기에는 차라리 닦지 말아줬으면 하는 데다가 막 쓱쓱 문질러서 나오는 경우도 많고, 길거리 식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설거지하는 거 보시잖아요? 다시는 못 드세요, 길거리 식당에서. 이거는 사실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똑같은데, 길거리 노상 식당에는 주방이 없잖아요. 그래서 설거지를 이렇게 흐르는 물에 하는 게 아니라 큰 대야에다가 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계속 하는데, 얼핏 보면은 약간 군대 있을 적에 설거지하는 거랑 비슷해. 어떤 집은 막 비눗물로 그냥 슥슥 두어 번 문지르고 끝나요. 아무튼 이러하다. 그 다음으로는 뭐가 있을까? 짧은 기간 바짝 조지기에는 태국만한 곳이 없어요. 시간을 겨우겨우 내가지고 몇 박 며칠짜리 하는 여행,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는 태국이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뜨겁게, 좀 더 알차게 보낼 수가 있지 않나. 사실 이것도 뭐 그냥 취향 문제고 정답은 없어요. 짧게 가도 베트남에서 더 재밌게 노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태국이라는 이 나라 자체가 관광에 너무 특화되어 있어가지고 할 게 더 많은 게 사실이죠. 통계적으로도 태국으로 가는 한국 관광객들이 더 많아요. 다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장기 거주한다 라고 하면은 저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장기 거주하는 쪽에서는 저는 태국보다는 베트남이 좀 더 끌려요.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하면서 이곳에 쭉 산다 이러면은 베트남이 한국인들이 살기에 커뮤니티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이게 너무 잘 돼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여행 말고 그냥 거주하기에는 베트남이 저는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섹터를 나눠보려면은 뭐 조금 뭉뚱그려서 연애라고, 진짜 라이브 할 때 항상 두세 번씩 꼭 나옵니다. 어느 나라 여자가 더 예쁘냐 질문을 진짜 수도 없이 받아왔는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베트남, 태국 중에서 굳이 꼭 선택을 해야만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태국보다는 베트남 여성분들이 좀 더 끌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위에 여러 섹터들에서는 다 태국이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다가 여기서 갑자기 베트남, 뭐 미묘한 차이예요. 그냥 나라 문제가 아니다. 어느 나라건 예쁘고 잘생긴 사람의 비율은 일정하다. 여기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상위 뭐 한 10% 20% 정말 예쁘고 잘생겼어요. 경제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모의 상위 10% 20%. 그래서 제 말의 요지는 어느 나라라서 더 예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나라의 비교뿐만 아니라 제가 갔던 나라들 중에서 어느 나라 여자가 제일 예쁘냐, 이것도 뭐 일맥상통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갔을 적에 서양 사람들이 비교적 예쁘고 잘생겨 보이긴 하죠. 대표적으로 뭐 생각나는 게 미국, 영국, 거기도 막상 가보시면은 예쁜 분들은 비율은 정해져 있어요. 10% 20%. 우리가 미디어에서 접하는 미국인, 영국인들은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에서 나오는 셀럽들만 접하다 보니까 뭔가 약간 판타지 같은 건데, 제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한번 여행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느꼈지만 여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딱 일정 비율의 예쁘신 분들만 예쁘고, 길거리 사람들 보면 세상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없어. 똑같아요. 그냥 우리들이랑 똑같은 평범이들이에요. 이게 미국, 영국, 서양 사람들 하면은 그 앵글로색슨 계열의 백인 위주? 그런 분들 위주로만 상상을 해서 그렇지, 막상 가보면은 이쁘고 잘생긴 분들 비율은 똑같아요. 그나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적에 좀 더 예뻐 보이는 그런 나라를
굳굳이 뽑자면 좀 슬라브족 계열에서 동유럽, 러시아 요쪽에서가 제가 볼 때는 예쁜 분들의 비율이 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아니 뭐가 됐건 사실 취향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얘기해보면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이거는 뭐 직접 겪어보셔야 된다. 두 나라의 공통적인 부분은 날씨죠. 날씨 똑같아요. 맨날 더워요. 그나마 겨울 시즌에 조금 시원한 부분이 둘 다 북쪽, 태국의 치앙마이 이쪽이랑 베트남에서는 하노이 쪽 2달, 3달 이 정도 쌀쌀한 겨울이 존재합니다만 대부분 굉장히 덥습니다. 우기도 똑같이 겹쳐요. 그 외에 뭐 물가 싼 것도 똑같고 생활비도 두 나라 다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약간의 차이로 태국이 조금 더 비싸긴 한데 엄청나게 체감될 정도는 아니고 비슷비슷합니다. 아, 네. 한참을 털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프긴 하다. 이따가 어디서든지 밥 좀 먹으면서 나머지 털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무지하게 고프네요. 구글맵을 보니까 조금 걸어가면은 보찌엔 집이 있는데 보찌엔 요거 땡깁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베트남 음식 중에 하나인데 이게 사실 식사라기보다는 거의 간식에 가까운 그런 스트리트 푸드라서 저녁 때 주로 열어요. 지금 시간에 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베트남의 로컬 병원입니다. 로컬 병원. 물론 시설이 좋은 곳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대기실조차도 에어컨이 없어요. 요 골목에 있습니다. 보찌엔집 열었다. 여기입니다. 뭔가 이렇게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네요. 진짜오. 여기에 보찌엔. 요게 이제 계란입니다. 하나 넣어주냐, 2개 넣어주냐. 무조건 2개로 갑니다. 되게 작은 매장이에요. 테이블이 한 4개밖에 없는데 좀 어둡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작은 골목에 있는 그런 집이라서. 요게 이제 쌀가루죠. 쌀가루 반죽을 가지고 계란에 붙입니다. 튀기는 건데 쌀떡이라고 해야 될까요? 떡 같은 식감은 아니에요. 더 부드럽습니다. 요거보다 더 작게 만드는 집도 있고 이렇게 사이즈 있게 만드는 것도 있는데 요게 저는 더 식감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작게 튀기면은 너무 바삭해서 조금 딱딱하기까지 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파파야를 채 썰어서 살짝 곁들인 그런 보찌엔. 요 간장이 키포인트예요. 제가 볼 땐 보찌엔의 키포인트는 요 간장입니다. 달달구리한 간장인데 이게 기가 막혀요. 여기도 맛있네요. 저는 이거 사실 다 부어 먹습니다. 좀 넉넉하게 뿌리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와서 먹는 거기 때문에 부족하면 더 주실 것 같거든요. 계란을 살짝 띄가지고 간장 소스를 듬뿍 묻혀야 맛있어요. 듬뿍. 여기다가 파파야 쪽 살짝 얹어서
기가 막힙니다. 제가 너무 배가 고팠는데 그래서 더 맛있는 것도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오픈하자마자 제가 첫 손님이에요. 딱 보니까. 맛있다. 고추를 안 넣었다. 고추. 원래 간장에다가 요거 고추 살짝 뿌려줘야지 더 맛있긴 한데, 매콤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살짝 뿌려서 여기다가 뭐 뿌리면 돼요.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하면서 기름에 볶은 파랑 계란의 고소함이랑 달달구리한 간장까지 단짠 맵 다 있어. 기가 막힙니다. 그냥 파파야가 아삭한 식감을 더해주면서 느끼함 날려주고. 근데 이 집은 보찌행집 치고는 조금 비싼 편이긴 해요. 그냥 진짜 로컬에 비해서. 4만 동이니까 한 2,000원 좀 넘는 2,100원 이 정도인데, 다른 집이 좀 더 싸긴 해. 맛있으면 그만이야. 맛있으면 그만이야. 보찌엔도 뭐 여기까지 찾아올 것도 없고요. 머무시는 숙소 주변에 그냥 보이면 들어가면 됩니다. 맛은 어차피 비슷비슷해요.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들한테는 추천은 드리고 싶어요. 한 번쯤은 꼭 먹어볼 만한 맛입니다. 왜냐면은 처음 느껴보는 식감과 맛이기 때문에. 오늘도 깔끔하게 비우고 갑니다.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렇게 1,000원대, 2,000원대로 이렇게 배부르고 맛있게 먹으면 그만한 행복이 없어요, 정말. 일단 집으로 가보죠. 잠깐만. 여기 뭐 가정집 같은 이런 골목이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간판 세우시러 가시네. 저거 없이는 못 찾아 들어와.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거의 장사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고, 더럽나 이거? 에이, 더럽네. 어우, 제가 담배를 안 피니까 여기에 나올 일이 많지 않거든요. 그냥 날씨 체크하러 문 잠깐씩 열어보는 정도? 담배 피시는 분들은 좋죠, 이런 베란다, 테라스. 아무튼 오늘은 베트남과 태국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한국에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어디로 여행 갈지, 가서 뭘 할지, 뭘 먹을지, 또 뭘 입을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누군가가 정해주거나 좋은 말로 추천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케이스?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좀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떨 때 행복한지 이런 거를 깊게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다, 이런 느낌?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렸을 적부터 우리가 성장해 오면서 끝없는 의사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의사선택에 있어서 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랑은 무관한 선택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초중고에서부터 벌써 시작이 되는데, 보통 이제 목표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공통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죠.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선택들이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뭐 흔히들 쪽집게라고 하죠. 요거 정해주면은 그냥 그것만 딸딸딸딸 하면은 대학교랑 직업을 정하는 것까지도 사실 유행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학 진학을 내가 뭘 공부하고 싶어서, 내가 여기를 너무 좋아해서가 아니라 취직이 잘 되느냐, 돈을 많이 버느냐, 요거에 그냥 포커싱이 맞춰져가지고, 저때 유행이 뭐였냐면은 사회복지학과 뭐 그런 거였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령화가 빨리 진행되니 나중에 뭐 사회복지사가 취직도 잘 되고 일자리가 많을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유도 없어, 그냥 여기가 좋대 해서 우르르르르르. 그리고 뭐 공무원이 철밥통이래, 그러면 공무원 시험 우르르르르르. 그 공무원이 하는 일이 나의 취향과 맞는가, 나라는 사람과 적성에 맞는가, 그거는 사실 관계가 없었죠. 얼마나 안정적인가, 그거 하나만 보고 그냥 달려가는. 요즘 시대의 대학생들은 어디 학과가 유행일까요? 뭐 AI, 로봇 뭐 그런 쪽일까?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뭘 좋아하냐라기보다는 어느 쪽이 취직이 잘 되냐, 어느 쪽이 돈을 많이 버냐, 그런 식으로. 옷
같은 것도 내가 좋아하는 걸 입으면 괴짜 취급받고 별난 사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유행 따라서 똑같이 모나미 패션, 똑같이 노스페이스, 똑같이 롱패딩. 최소한 이제 그 무리에서 쫓겨나서 뭐 왕따가 된다던가 뭐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래서 그런 거겠죠. 가만 보면은 모두 다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누군가가 정해주는 걸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살아왔고, 20-30년이 이런 환경 속에서 노출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찌저찌 직장에 들어가서 1-2년 직장 생활 하다 보면 현타가 안 올 수가 없죠. 나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어리둥절.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주식으로 딱 말아먹기 전에 기계 장비를 만드는 회사에 그 해외 영업직에 있었는데, CAD 아시나요? CAD로 도면 그리고 그랬어요. 저 문과인데 대학교는 이제 경제학과 나왔고, 그러다가 이제 32살에 주식으로 싹 다 말아먹고 뭐라도 해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저와의 대화를 정말 깊게 하게 됐죠. 길고 진지한 나 자신과의 대화. 정말 몇 날 며칠을 오롯이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봤던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노트에 써가면서 내가 뭘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들 쭉 적어보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 쭉 적어보고, 살면서 언제 행복했었는지도 쭉 적어보고, 그걸 통해서 아, 내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구나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잘하는 거, 내가 뭘 했을 때 칭찬받았고 어떤 걸 했을 때 많이 지적을 받고 실패를 했는가 다 적었어요. 그 결과값으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고, 이게 뭐 엄청난 성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성과거든요. 아니, 재밌어요. 이렇게 해외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 뭐가 막 화려하진 않지만 사람 사는 게 뭐 다 거기서 거기죠. 하루 세 끼 먹고 자고 싸고 뭐 있나 인생. 그냥 사는 거지 뭐. 아무튼 베트남이건 태국이건 자기 취향에 맞는 곳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왕이면 둘 다 가보고 직접 비교하는 게 가장 좋은데, 시간이 워낙 없어서 딱 하나만 골라야 하는 분들은 가슴이 시키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두 나라 모두 후회는 없을 거예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